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트 2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내용은 정리, 요거 하나로 올인원으로 맞춰놨으니까 이것만 하시면 여러분이 뒤쪽의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여러분 혹시 다들 그런 경험은 있으신가요? 이렇게 보도를 걷고 있다가 뒤에서 차가 나한테 이렇게 부앙 다가오게 되면은 진동수가 크게 느껴지고 그냥 고음으로 느껴지고 그 다음에 나에게서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나를 딱 스쳐 지나가는 순간 진동수가 작게 느껴지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걸 아셔야 되는데 소리의 세기가 큰 거랑 작은 거랑은 이거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소리가 파동이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빛도 파동이니까 빛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빛도 이 빛의 세기가 있고요. 빛의 진동수가 있죠. 그러니까 빨간 빛이 있다고 했을 때 연한 빨간 빛이 있고 엄청 진한 빨간색이 있듯이 소리도 비슷한 거예요. 소리도 진동수가 낮은데 소리의 세기가 커가지고 귀가 아픈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소리의 진동수가 크고 근데 얘의 세기가 작은 녀석이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녀석에 대해서 도플러 효과는 조금 더 아래에서 수학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측정기가 측정하는 소리의 속력과 파장. 자, 그러니까 아까 전 예시로 따지면은 음원은 자동차가 되는 거고 측정기는 여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측정할 때 측정된 소리는 속력과 파장은 음원의 움직임에 관련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속력과 파장은 음원의 움직임에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진동수는 이제 조금 뒤에서 보겠고 아무튼 일단은 속력과 파장은 음원의 움직임. 자, 그러면 이 음파 측정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선생님, 그럼 이 음파 측정기가 움직여도 이 측정기가 측정하는 거는 관련이 없나요? 네, 맞습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움직이든지 말든지 간에 관심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와 있죠. 뭐만 궁금하다? 음원이 어디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만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음원이 접근하면 측정되는 소리의 속력과 파장은 뺄셈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음원이 오른쪽으로 가요. 그럼 소리도 어디 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거를 상대 속도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상대 속도처럼. 방향이 같으면 뭐 하고 싶어? 빼고 싶죠. 그래서 큰 놈에서 작은 놈. 누가 더 커? 공기의 속력 얼마? 340m/s죠. 진공에서. 진공에서는다. 평균적으로 이런 공기에서. 그래서 공기의 속력에서 음원의 속력을 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원이 멀어지게 되면 이렇게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측정기가 여기 있으니까 음원이 멀어지게 되면은 소리는 오른쪽이고 그 다음에 음원은 왼쪽으로 가니까 방향이 반대니까 덧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측정한 파장의 값은 어떻게 되냐. 자, 람다 측정은요, F0분의, 자, F0는 무엇이냐, 이 음원이 발생한 소리의 진동수가 되겠습니다. F0분의 V 공기 마이너스 V 음원, 즉 내가 측정한 소리의 속력 나누기 F0가 바로 람다 측정이 된다. 그래서 얘는 사실 뭐예요? V 측정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얘도 V 측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개념 2번, 측정기가 측정하는 소리의 진동수. 자, 앞에서 이 측정기가 측정하는 소리의 속력과 그 다음에 파장은요, 오로지 음원의 움직임에만 관련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요, 개념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개념이 아예 달라요. 뭐에만 관련이 있냐, 이 음원과 음파 측정기의 상대 속도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파 측정기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 속도를 계산을 해봤는데 음원이 나에게서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진동수가 크게 측정이 되겠고요. 아니면 내가 상대 속도를 해봤는데 얘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면 이 음원의 진동수하고 음파 측정기가 측정한 진동수가 동일하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음원이 멀어져, 상대 속도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측정되는 이 진동수 값이 작아지게 됩니다. F0보다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가 1, 2, 3번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값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값으로 공식을 만들어 보면은 F 측정은 F 발생 곱하기 V 소리 풀마 V 음원 분의 V 소리 마풀 V 측정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공식을 하나하나 좀 뜯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일단 요 아래에 V 소리 풀마 V 음원이라 써져 있잖아요. 자, 음원은 뭐예요? 얘가 발생시키는 녀석이죠. 그쵸? 소리를 발생시키는 녀석이죠. 그다음 측정기는 뭐예요? 소리를 받는 녀석이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따져보면 이 인과관계에 대해서 보자고 하면은 이 음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원인이니까 분모, 어머니의 입장에서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측정기는 뭐예요? 분자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받는 녀석이잖아요. 여러분들 입시하는 거 다 돈 받아서 하죠? 야, 갑자기 좀 미안해지는데? 아무튼 뭐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모 분자의 음원과 측정기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다음 부호는 어떻게 고르냐?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상대 속도 입장에서 이 진동수가 커져야 되는지 작아야 되는지를 보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래 예시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음파 측정기 A가 왼쪽으로, 음원이 왼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속력과 파장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음파 측정기는 관심이 없는 거죠. 이 음원이 어떻게 가고 있냐. 자, 음원이 왼쪽으로 가고 있고 소리도 어디로 가고 있어요? 왼쪽으로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뺄셈이 되겠죠. 그래서 뺄셈의 관계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근데 진동수는 뭐냐? 상대 속도로 봐야 되는 거죠. 상대 속도. 그래서 이 음원 S는 어디로 가요? 질량 중심 쪽으로 오고 있죠. 그러니까 진동수를 크게 만들어야 되고요. 음파 측정기는 멀어지고 있으니까 진동수를 작게 만들어야 되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진동수를 크게 만들려고 하면은 이 분모의 입장에서는 이제 작아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의 입장에서는 커져야 되겠죠. 작아져야 되겠죠. 여기 F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작아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더라 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도플러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파장이 람다이고 그 다음에 진동수가 F인 음파를 발생시키는 음원이 VS의 속력으로 정지해 있는 음파 측정기를 향해서 등속도 운동한다. 이때 음파 측정기에서 측정한 음파의 파장 람다 프라임은요, 람다보다 얼만큼 짧냐?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건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람다 프라임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V 측정 나누기 F0이잖아요. 음원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음파 측정기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뺄셈이 되겠죠. 소리도 오른쪽, 음원도 오른쪽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V-VS다 라고 쓸 수 있겠고 F0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근데 V 나누기 F0가 뭐가 되냐? 요거는 람다가 되겠죠. 처음에 요거 마이너스 VS 나누기 F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람다 프라임 마이너스 람다는 VS 나누기 F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크기만 보자면. 그래서 답은 2번과 4번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음파 측정기에서 측정한 음파의 진동수 F'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원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F'은 F 곱하기 이제 VS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진동수가 뭐 해야 돼요?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다음과 같이 음원 ABC가 F0의 음파를 발생시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F0, F0, F0. 그 다음에 그림 나는 A하고 B 사이의 거리와 BC 사이의 거리를 시간대로 나타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대 속도를 좀 확인을 해보면 A하고 B 사이의 거리는 지금 가까워지고 있죠. 얼만큼 가까워지고 있어요? 속력이 2분의 3이 되겠죠. 그냥 BC 사이의 거리는 2분의 2니까 1만큼 멀어지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 변수를 확인을 해보면 얘는 BC고 얘는 AB니까 공통된 요 B의 속력을 V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의 속력을 오른쪽으로 V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A의 속력과 C의 속도를 가정을 하면은 A는 B하고 가까워져야 되니까 A의 속력이 B의 속도보다 빨라야 되겠죠. 얼만큼? 2분의 3만큼. 그래서 V 플러스 2분의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를 보게 되면은 멀어져야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C의 속력이 B의 속도보다 1만큼 빨라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V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측정되는 A, B, C의 음파의 진동수를 각각 보게 되면은 F1, 9분의 10, F0, 그 다음에 4분의 3, F1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에 대해서 봐야 되냐? 최대한 변수가 없는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진동수식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누구냐? 보다시피 B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F0 날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B에 대해서 먼저 식을 세워보면은 9분의 10은요. 소리의 속력을 라지 V라 하게 되면은 가까워지죠. 음원과 음파 측정기가. 그러면 진동수가 커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V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라지 V. 아하, 그러니까 라지 V는 10
스몰 v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하고 C에 대해서 식을 세워보면은 A는 지금 F1으로 측정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F0 곱하기 라지 V 마이너스 서로 뭐하고 있어요?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V 마이너스 2분의 3이 들어가고 라지 V 그 다음에 근데 C에 대해서 보면 4분의 3 F1이죠. 이퀄 F0 곱하기 V 그 다음에 멀어지니까 진동수 자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분자에는 라지 V. 자, 그럼 이 두 식을 나누게 되면은 3분의 4가 들어가게 되겠고 V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V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라지 V의 값을 넣어주면은 11V 플러스 1 그 다음에 9V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 요거를 곱해보면은 36V 마이너스 6 이퀄 33V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정리하면은 3V는 9가 돼서 1은 3분의 1V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와서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게 F1의 형태를 F0의 형태로 구해봐라 요거잖아요. 자, 그럼 얘를 계산을 해보면은 F0 곱하기 10 스몰 v 그 다음에 9 스몰 v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v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F0 곱하기 10v 그 다음에 얘는 뭐냐 9에서 2분의 1을 빼면은 2분의 17이 되겠죠. 답은 17분의 20이 나와야 됩니다. 몇 번? 2번이 답이 되겠죠.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진동수가 F0인 음파를 발생시키는 음원이 직선상에서 운동을 한다. 그 다음에 음파 측정기를 향해서 10분의 V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던 음원은 길이가 D인 구간 S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등속도 운동한다. 그 다음에 음원이 P하고 Q를 지날 때 발생한 음파를 S에 고정된 음파 측정기가 측정한 진동수는 각각 F1과 그리고 F2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의 비율이 4대 3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A의 크기를 구해봐라. 자, 그러면 이 형태가 지금 뭐냐? 등가속도 공식 3번의 형태이죠. 그러니까 양 끝에 대한 속도의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진동수 정보를 통해 가지고 뭐를 체크해야 된다? 속도를 체크를 해야 된다 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왼쪽부터 하게 되면은 우리가 4F다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4F, 3F 진동수 F0가 있는 거고 사실 안 써줘도 되죠. 그 다음에 소리의 속력이 얼마예요? V죠. V 마이너스 가까워지니까 10분의 V 한 다음에 V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냐? 9분의 10 F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음원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Q에 대해서 보게 되면 3F죠. 3F F0 곱하기 그 다음에 V 그 다음에 멀어지니까 V 플러스 V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앞서서 요 F가 얼마였냐? F는 2로 나눠봐요. 2, 5가 되죠. 그래서 18분의 5 F0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 3을 곱하게 되면은 6분의 5 F0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V가 5라고 하면은 V 프라임은 얼마가 돼요?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V 프라임은 뭐다? 5분의 1 V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속력은 5분의 1 V다. 자, 그럼 이제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등가속도 공식 3번 쓰게 되면은 EA D는요 속도 제고의 변화랑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25분의 1에서 100분의 1을 빼게 되면은 100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0분의 3이 답이 됩니다. 몇 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정지했던 음파 측정기와 진동수가 F0인 음파를 발생시키며 직선 운동하는 음원을 나타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 나는 가의 음파 측정기와 음원 사이의 거리 X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기울기를 확인을 해 볼 건데 이때 Y축 값이 동일하니까 이 X축의 이 비율을 보게 되면은 3대 1이 되겠죠. 아하, 그러니까 여기의 속력을 1이라고 하면은 오른쪽의 속력은 3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측정된 진동수가 각각 F1 그리고 여기는 21분의 25 F1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F1인 것부터 하게 되면은요. 일단 소리의 진동수를 라지 V다라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음원의 속력이 얼마요? 1이죠. 그리고 이 음원이 측정기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니까 진동수는 작아져야 되잖아요. 그럼 분모의 값이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1분의 25 F1을 하게 되면은 얘는요 V-3 라지 V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두 식을 나눠보면은 21, 25 이퀄 그 다음에 V-3 V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5 라지 V 마이너스 75 이퀄 21 라지 V 플러스 21이 되겠죠. 자, 그럼 4V는 얼마가 되냐? 90 얼마요? 96이죠? 라지 V는 24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위에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24 나누기 25.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조금 더 빠르게 풀려고 하면은 애초에 F1을 F0의 형태로 물어봤잖아요. 근데 어차피 답의 형태가 지금 뭐예요? 분모가 25다 보니까 라지 V가 24인가? 그러면은 25면 24겠네. 그래서 1번 이렇게 찍어도 됐었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도플러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음파 발생기의 속력에 따라서 이렇게 측정한 진동수가 체크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680Hz에 대해서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F0가 있겠고요. 곱하기 340에다가 발생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340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얼마냐? 335가 되니까 이거 하면 2가 되겠죠. 따라서 F0는 670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번 볼게요. 자, 기억은 F0보다 기억은 680Hz보다 작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까워지는 방향에서 속력이 작아지니까 진동수가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억번 정답이 되고요. 그다음 니은번 니은은 F0보다 크냐? 자, 그러니까 기본 진동수보다 커지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멀어지게 되니까 진동수는 뭐예요? 작아지게 되겠죠. F0보다 작다가 되고 디귿번은 정답이 돼서 답은 기억과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정지해 있는 음파 측정기 S와 진동수가 각각 F0, 3분의 4 F0의 음파를 발생시키며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음원 A하고 B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 나는 가의 S로부터 A, B까지의 거리 SA, SB를 각각 시간 T에 따라 나타냈다 라고 나와 있고 T는 T0일 때 A하고 B가 발생시키는 음파를 X가 측정한 진동수는 F1으로 갔다. F1 그리고 T는 3T0일 때 B가 발생시키는 음파를 S가 측정한 진동수는 얼마다? F2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해석을 해보면 요 나에 대해서 속력을 가정할 수 있겠죠. A는 얼마냐? 4분의 3이죠. 그래서 여기는 기울기가 4분의 3이고 B는 처음에 기울기가 2분의 2니까 1이고 나중엔 얼마예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통분시키면은 3, 2, 4 이렇게 바꿀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A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왼쪽으로 4로 가고 있다. 3으로 가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B는 처음에 거리가 멀어지고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4로 갔다가 얘가 1번 나중에 왼쪽으로 얼마로 와요? 2로 지금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얘가 지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F1인 상황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보면 A에 대해서 F1은 F0 곱하기 V-3 라지 V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B는요. F1은요. F0 곱하기 V 플러스 4 분의 V 이렇게 되겠죠. 멀어지니까. 이때 진동수가 3분의 4죠. 자, 그럼 이 두 식을 나눠보게 되면은 3분의 4 곱하기 V 플러스 4 분의 V-3 이퀄 1이 됩니다. 그럼 계산을 하면은 4V-12 이퀄 3V 플러스 12가 되니까 V는 24가 되겠죠? 네, 그래서 V는 24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F2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자, B에 대해서 F2는 3분의 4 F0 곱하기 그다음에 얘는 가까워지죠? V-2 라지 V 요 식에서 요 식을 나눠보자고요. 그러면은 F2 나누기 F1이 되잖아요.
그럼 요거 날라가겠죠? 아하, 이게 더 깔끔하고 좋네요. v-2, v 플러스 4가 되겠죠. 24 대입하게 되면은 28 나누기 22가 되니까 11분의 14가 나오게 되겠죠.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음파 측정기 S와 진동수가 F0인 음원 A하고 B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그 다음에 나는 가에서 A의 속력이 3VA로 바뀌었고, 뭐 그렇대요. 그 다음에 가하고 나에서 S가 측정한 B의 음파의 진동수는 FB로 같다. 뭐 당연하죠. 왜냐면 계속 오른쪽으로 FB였으니까요. 그 다음에 S가 측정한 A의 음파의 진동수는 각각 4분의 5 FB, 그 다음에 7분의 5 FB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계산이 조금 복잡하죠. 예. 아무튼 뭐 B에 대해서 먼저 조금 계산을 해봐도 근데 뭐가 풀리지가 않죠. 왜냐면 속력 V, B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아마 얘를 제일 나중에 해야 되겠죠. 먼저 해야 되는 건 그럼 A에 대해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에 대해서 A 먼저 써보면 내가 측정한 게 4분의 5 FB가 되겠고 F0 곱하기 그 다음에 음속 V 마이너스 그 다음 내 속력이 얼마예요? VA죠. 그 다음에 라지 V 넣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의 A를 보게 되면은 7분의 5 FB이고 F0 곱하기 그 다음에 멀어지죠? V 플러스 3VA V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식을 나눠보면은요 7분의 4가 되겠고요. V 플러스 3VA V 마이너스 VA. 자, 그럼 정리하면은 4V 플러스 12VA 이퀄 7V 마이너스 7VA가 됩니다. 그러면 19VA는 3V가 되잖아요. 그쵸? 3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관계가 하나 튀어나왔고요. 사실 이 19라는 게 흔치 않은 소수잖아요. 사실 답은 1번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바로 들긴 하는데 이거 수능인가요? 네, 수능이니까 쌤은 일단 1번을 찍고 볼래요. 네. 일단 찍고 나중에 이제 다 20번까지 가고 나서 계산해야죠. 그 다음에 나에서 B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FB로 지금 측정이 되고 있는 거고 얘는 F0 곱하기 V 네, 멀어지죠? 그럼 진동수가 작아져야 되니까 V 플러스 VB 분의 라지 V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앞에서 이 FB를 좀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다 이퀄 하게 되면 F0 곱하기 그 다음에 라지 V가 3분의 19잖아요. 3분의 19 그 다음에 여기도 3분의 19에서 1을 빼면 3분의 16이 되겠죠? 그래서 16분의 19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4, 16 나누면 4가 되겠고요. 5 하면은 20분의 19가 되겠죠? 20분의 19. 아하, 그러니까 얘가 20분의 19 F0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라지 V가 19다 라고 하면은 VB는 1이면 되겠죠? 아하, 자, 그러니까 VB는요 19분의 1 라지 V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유형 2번 두 개의 음파 측정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수평면 정지에 있는 음파 측정기 A하고 B 사이에서 음원 S가 움직이고 있다. 자, 그리고 음원 A를 향해서 이동을 하고 있고요. S는 F0의 진동수를 뿜고 A가 측정한 진동수는 8분의 9 F0이다. 그래서 B가 측정한 이 진동수는 얼마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A에 대해서 식을 세워보면은 8분의 9 얘는요 소리의 진동수 마이너스 V 그 다음에 음원의 속력을 스몰 V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몰 V. 자, 그러면 라지 V를 9 스몰 V를 1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라지 V는 9 스몰 V가 되는 거죠. 그럼 B로 넘어오게 되면은 요 FB는요 음원이 멀어지니까 V 플러스 V 이렇게 되겠죠. 얘는 9 나누기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분의 9 몇 번? 2번이 답이 되겠죠.